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은 현대사회에선 익숙해진 지 오래다. 하지만 그런 생활 방식 때문에 활력을 잃고 쇠퇴해져가는 지역도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여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여기 오시는 분이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전 우강로 문화마을이라는 단체의 그 대표님. 우리 부모님이 뭐 6.25 동란으로 이제 피난 나오셔가지고 저기 자유공원에 수용소에 계시다가 일로 이제 독립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처음에 이게 집이 쫙 붙은 이렇게 막 연결돼 갖고 하나로 붙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7집이었는데 그때 아버님 그 동네 분들 같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야 해방 저기 통일되면은 빨리 들어가자 그래갖고 여기 오셨는데 이 집에 보면 맨 가해 집은 평수가 좀 넓어요. 다른 집보다. 다른 집들은 6평씩 이렇게 되는데 맨 가해 집은 좀 커요. 왜냐하면 이 식구 많은 집은 맨 가해 집으로 주고 칸칸해가지고 우리 어릴 땐 진짜 그 앞에 마당 저 기와 있는 데가 집이었고 앞에 마당이었는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때는. 그래갖고 막 아침에 이 골목에서도 그랬어요. 이 골목 물론 그때는 이 앞에 건물도 없고 막 그랬을 때지. 없고 그냥 저 앞이 다 보이고 막 그럴 때였는데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 부모님이 여기 정착하셔갖고 사시다 보니까 뭐 형제들은 이제 다 분가해서 나갔고 나도 결혼해갖고 분가해가지고 한 요 근처에 지금 이곳은 완전히 주거 공간으로서의 기능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오래전부터 살아오신 몇몇 분들만 남아 이것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잘 살지는 못했어. 행정은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슬럼화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행정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예술가들한테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럼 우리가 빈집 공간을 얻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한번 뭘 해보자.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제가 다 했어요. 물론 이렇지만 이거 하는데도 굉장히 이제 힘들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그냥 어느 집이든 빈집이 생기면 거기 들어가서 활동할 예술가가 알아서 한다 이거였는데 그 정부의 지원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공간을 만드는 그런 예술가들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나는 속았다 그러나? 식구들을 다 데리고서 이따가 가다가 저희 집이 어딘지도 알려주시겠는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활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올까 그랬더니 뭐 어디선가 이제 뭐 보수 비용을 준다든지 뭐 아니면 일거리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다렸던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그 지원 사업을 하나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지원이 끝남과 동시에 떠났어요. 다들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공동화가 된 거죠. 그런 각도인데 저게 이제 전도관이라는 건물이고 아까 얘기했던 알렌의 별장이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알렌의 별장이었던 자리가 알렌이 나가고 나서 이완용의 사촌 조카인가가 또 잠시 소유를 했다가 6.25 전쟁 때 박살이 나고 1957년에 지어진 건물이 지금 현재에 나가요. 저것도 근대문화유산 그 뭐랄까 신청 자격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뉴스테이로 조만간에 헐립니다. 알렌은 대한제국 시기에 활동한 미국의 외교관이자 선교사이다. 알렌 별장은 1893년 건립되었으며 1905년 알렌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쓰였고 이완용의 아들인 이병구의 별장으로 사용되다 수차례의 매각을 거쳐 1956년
그 자리에 인천 전도관이라는 교회 건물이 들어섰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대단한 랜드마크였을 것 같지 않아요? 알렌이 여기 2층에서 딱 커피 마시면서 그 이 건물 저 밑에 그 계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옛날에 알렌 별장 당시에 그 구조물이 남아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옛날 사진을 보면 여기 이제 알렌 별장이 있는 그런 자리이고요. 그래서 저기 좀 벽에 막 불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다 영화 촬영하느라고 일부러 저렇게 해놓은 거고 저 안에도 여러 가지 그 영화를 찍었던 세트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 이렇게 돼요. 그 전도관 재개발 구역이라 해가지고 지정됐어요. 그럼 사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주민들도 사시는데 좀 뭐 결례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주거 환경이 철길이 지나고 구름으로 돼 있어서 주거 환경으로는 좋은 동네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길에 가까울수록 더 그 집 올라올수록 더 집이 좀 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주택이 단독주택 중심으로 돼 있고 고령화돼 있고 여기 동별로 잘라서 고령 지금 보면은 50% 넘어가거든요. 예, 그 활력을 잃은 동네. 그래서 이 활력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마을을 재생시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밑에 동네 사시는 분들은과 여기 또 위에 사시는 분들과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부에서도 그 재개발을 보는 또 온도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 좀 반대하고 누군 좀 찬성하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뉴스테이 사업이 2015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새로 이제 발주시킨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일단 공사를 진행시키고 8년짜리 월세 집을 이제 해가지고 그 공사비를 환수하는 방식이죠. 원래는 재개발 사업은 기존의 단층이었다면은 이걸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그 용적률 높인 만큼의 그 분양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다면은 사업 자체가 우리가 2008년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구역이 지정되면 여기에 뭘 보수하거나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이익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재개발 사업은 주거 환경이 안 좋은 데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익이 먼저 나는 데부터 시작되거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비어있던 집인데 현재 저기는 계엄령의 사무실을 쓰고 있고 인천하면 빠질 수 없는 축구와 야구의 역사. 그 중심에는 승희 종합 경기장이 있었다. 저게 이제 숭이 아레나 파크라고 하는데 예전에 숭이 운동장 자리. 그러니까 저기가 인천의 이제 그 야구나 이런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저게 7년 전에 헐리고 새로 이제 들어서 이제 그 거고. 그 우토골이라고 더 오래전에 운동장이 있었고 이게 좁으니까 내려온 건데 사실 역사가 되게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경성운동장이라고 불렸었던 동대문 운동장 그리고 그 일본 프로야구의 한신 타이거즈가 쓰는 그 고시엔 구장, 고시엔 야구 경기하는 그거랑 사실은 뭐 거의 맞먹는 비슷한 정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축구장이 있고 야구장이 있었는데 이거를 2008년도에 이제 그 수의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철거한 다음에 조건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러면 이 경기장을 건설사에서 지어줍니다. 만드는데 6천억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건설사에서 지어주면 이게 굉장히 큰 손실이잖아요. 지은 다음에 그 기부해요, 인천시에. 그걸 기부 체납이라고 하거든요. 대신에 요 주변 땅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대형마트인 H사가 입점하면서 주변 상인들과의 깊은 갈등이 있었다. 이쪽 건너 저쪽에 숭이 청가물 시장이라고 써 있죠. 저게 인천 사람이 얘기하는 숭이 깡 시장인데 지금 인천 구월동에 있는 공수화물 그 종합시장이 생기기 전에는 그 기능을 여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인천 원도심이 급격하게 회락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게 되고 저것 때문에 조금 이따 갈 평화시장도 이제 쇠퇴하게 될 상황이 됐죠. 숭이 깡 시장입니다. 숭이 평화시장. 이곳은 한때 생선가게 3개가 동시에 운영될 정도로 활성화됐던 시장 중의 하나지만
현재는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와가지고 채소를 사면 장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금이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봉다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팔던 시장이 여기에. 근데 저쪽이 그렇게 이제 그 망그러지니까 여기도 같이 망그러졌고, 여기는 형태 자체가 건물로 둘러싸인 형태의 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목에도 여기가 다 점포였겠죠. 이렇게 점포였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그 큰 공간이 난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매대를 놓고 팔던. 그래서 한때는 저 천정 부분이 닫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 안 맞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여기가 시장 기능이 사라진 지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고, 전체 지금 비어 있는 데가 한 80%고 나머지 상인들이 일하시는 분들은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면서 아까 내가 편한 대로 느껴보라 그랬잖아요. 그 여기를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시장 활성화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 남구에서 국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건물 7곳을 샀어요. 그래서 건물 7곳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 예술가들을 레지던시 형식으로 입주를 시켰는데, 아까 잠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왜 사람이 없어요? 네. 입주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우강로 문화마을이랑 또 비슷한 현상인 거죠. 철도는 일제강점기부터 개항기까지 빠지지 않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쪽은 보세요. 예, 요 길이랑 저쪽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이 집 사이에 그게 없잖아요. 건물이 없잖아요. 이게 철도였습니다. 주인선이라고 그 인천역과 주안을 연결하는, 지금의 주안역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그 일반 철도, 일반 여객, 일반 화물이 아니라 그 57년도에 부설된 그 군용, 그러니까 미군의 필요에 의해서, 왜냐면 그때는 그 인천역 주변에 미군 부대가 많았어요. 예, 그리고 또 부평에도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자 수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철로였습니다. 85년도에 폐선되고, 그러니까 약 한 30년 좀 못되게 쓴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이거를 사실은 교통에 되게 방해도 됐었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은 이렇게 공원처럼 뭐 해놨지만 저 가운데 쪽은 사실은 되게 무서웠어요. 우범지대였어요. 가면은 형들한테 이게 그 수봉공원 가는 그 뭐 길이어가지고 가다 보면 형들한테 돈도 많이 뺏기고 경험담입니다. 그래가지고 뺏긴다고요? 어렸을 땐 조금 했어요. 어렸을 땐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폐선 부지를 그 도시 내부에서, 사실 철도가 다니면 굉장히 큰 방해가 되잖아요, 도시구조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공원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양쪽 철도가 있으면 양쪽에 환경이 이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공원화 해가지고 이제 역시 그 뭐 도시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부지를 공원하는데 7년 걸렸어요.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주인선을 알 수 있는 마지막 흔적이 되어버렸다. 약간 되게 우리가 갔던 데가 말 그대로 그 사업이 잘 안 된다니까 좀 허름하고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막 개인적으로는 안 올 때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올 수 있어서 좋았고, 네. 좀 아쉬웠던 거는 날씨?